과거에 그 페르시아가 그리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흙과 물을 바치라는 최후 통첩을 했을 때 아테네와 스파르타만 거부했다고 그랬었죠. 아까 아테네는 어떻게 거부했다고 그랬죠? 재판을 열어서 사형을 가했죠. 스파르타에도 사절을 보냈는데 스파르타에서도 거부를 해요. 어떤 상황이죠? 사신을 뭐 네, 저기에 잡혀 있는 사람이 사신이겠죠. 물과 흙을 달라, 항복의 표시로. 그러자 스파르타인들의 반응은 뭘 먹으러 물을 가? 주마 해서 물에 그냥 우물에 넣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대죠. 그 영화에선 발로 차는 걸로 나오죠. This is Sparta. 이때 스파르타인들은 그 사절단에게 무슨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을 했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흙과 물을 달라 했소? 그 안에 얼마든지 있으니 실컷 가져가시오. This is Sparta. 정말 정면 특허예요, 이 발차기. 화끈하네요, 정말. 스파르타의 패기 같은 게 잘 느껴지죠. 자, 그 페르시아와 그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스파르타의 대결, 이건 정말 말씀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큼 이 전력 차이가 엄청나게 컸죠. 그렇지만 레오니다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그 페르시아를 막기로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전투를 치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파르타는 아까 무슨 배짱으로 사실 작은 도시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경제적인 규모나 군사력이나 인구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스파르타는 바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전사들을 길러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사들은 그런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컸었죠. 하나 일례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 전체 최고신 그러면 누구라고 볼 수 있죠? 제우스. 네, 제우스. 제우스의 자손 중에 스파르타가 자신들의 수호 영웅처럼 최고 선조로 섬겼던 영웅이 하나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괴물을 무찌른 헤라클레스. 사실 이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아들 중에서도 여럿이 있지만 신들의 전쟁에 참여한 유일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영웅 중에 영웅, 인간 중에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헤라클레스를 그 스파르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그 기형적인 사회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가장 큰 목적은 강력한 전사를 키우는 것이었어요. 이게 일종의 국가 최대의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스파르타식 그런 훈련이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얘가 나중에 큰 훌륭한 전사가 될 수 있나 없나 이런 자질을 판단했대요. 자, 그림으로 이제 그려진 게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저기 왼쪽에 한 네. 남자가 약간 울고 있는 것 같이 고개를 저쪽에. 숙이고 있네요. 예. 무슨 아이를 검사받듯이. 맞아요. 이 아이가 정말로 전사로 자랄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검사를 받았대요. 우는 거 보니까 뭐 탈락했나 보네. 아니 그래서 네. 그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탈락한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설마 죽이진 않겠죠? 얘를 죽였대요. 얘를 죽였대요. 아기를 네. 그래서 전사가 될 아이와 저걸 버려질 아이를 나눴는데 이 버려질 아이들을 버리는 곳이 아포테아이라는 곳이었어요. 네, 아포테아이라는 말을 그대로 보면 버려두는 곳 이런 뜻인데 그 밑에는 항상 늑대들이 우글거렸대요.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을 그 늑대들이 뜯어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와, 그럼 진짜 안드레아스 무서운 지금은 사회다. 스파르타에서 태어나자마자 전사로 키워지는 거예요? 바로? 맞아요. 특히 이런 악어계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7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진짜 대단한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런 훈련 통해서 스파르타인 되는 거죠. 스파르타 교육이 굉장히 가혹했다고 그래요. 10시간씩 막 그 기초 체력 훈련부터 해서 무기를 사용하는 법. 그리고 네, 격투기 이런 것들을 주로 해갖고 소년들이 자신의 몸을 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교육을 스파르타식으로 받았거든요.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네, 예전에.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저희 그리스 친구에게 한국에서 스파르타식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말할 때 그리스 친구들이 다 신기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런 전혀 없어요. 그냥 대단한 군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학원 홍보할 때 제일 많이 쓰거든요.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여러분의 전단지. 자녀들을 바꿔보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럼 부모들이 되게 좋아하죠. 되게 좋아하시죠. 우리 애들을 강하게 키울 수 있다. 이런. 본전 뽑았다. 뭐 이런. 자, 이렇게 그 소년들이 강하게 키워지면서 단계별로 만들어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정식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스파르타에서 그 전사로 키워지는 소년들은 몸을 단련시키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소년들에게 자극을 줬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정답. 예. 뭐 기숙사 같은데 방에다가 음. 굉장히 몸이 좋은 사람의 그림을 딱 붙여놓고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저렇게 만들어라. 너 몸이 그게 뭐니? 이렇게 이쯤은 돼야지 하고 자극을 줄 수 있죠. 그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라나는 소년이니까 이 소년들의 관심사, 소년들이 가장 민감해할 부분, 효과적인 방법. 여자 그렇죠. 예, 벌써 이성을 관심을 이용한 방법. 몇 살인데 벌써 관심을 가져? 그리스 남자들이 보면 빨라요? 정말 그럼 정답하고 얘기해봐. 뭔데? 여자들 앞에서 한번 싸워라 이건 아닌가요? 여자들과 정답. 네. 여자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예. 그 여자들 앞에서 만약에 지면 벗겨가지고 음. 여자들이 너 몸이 너무 안 좋다 막 네.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간 운동 좀 해라 막 이렇게 아. 계속 얘기를 하는. 아니. 정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답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서 진 그 소년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봐서 몸이 좀 안 좋은 애들, 운동한 티가 안 나는 애들을 소녀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창피를 주는 거죠. 쟤 봐라 뭐, 쟤 팔뚝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자극을 받아가지고 몸을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어쨌든 이렇게 혹독한 훈련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전사를 길러낸 이 스파르타. 하지만 이제 이런 스파르타에게도 항상 고민은 있었어요. 스파르타가 바로 그 펠로포네소스 반도에서는 또 옆 나라를 조금씩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고 그래요. 또한 그 옆에 있는 시민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가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노예들은 늘어나는데 시민들의 수는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도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지금 이 구조를 보시면 노예가 굉장히 많죠. 헤일로타이라고 불리는 이 노예들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62.5%라고 나왔는데, 그리고 페리 오이코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는 반노예 상태에 있는 일종의 같이 사는 동거민족, 동거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파르타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죠. 6.2%면
전체 인구의 10%가 되지 안 않는 되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소수의 상류층이 예. 사회를 이끌어가는 좀 폐쇄적인 사회 구조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스파르타의 고민이 커졌는데 스파르타가 영토를 조금씩 확장하면서 늘어나는 노예 계급을 견제할 방법을 또 생각해냈겠죠. 그 방법이 뭔지 한번 이걸 또 퀴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노예 계급을 견제하는 방법이자 이걸 또 군인들의 훈련법으로 사용한 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노예를 견제. 잔인한가요, 혹시? 굉장히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예. 스파르타 시민들이 노예를 뭐로 정답. 받나? 그냥 풀어놓는 거죠. 풀고 어. 사냥이죠. 인간 사냥. 그렇게까지. 잔인한 거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와우. 와와와.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이 노예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센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에게 어디 한번 가볼 때 한번 가봐라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스파르타 전사들이 사냥하게 만들어요. 쫓아서 잡는 건데 죽여도 좋은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노예들을 강하게 억압한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도망갈 수가 없구나 하는 거를 느끼겠죠. 저항할 수 없구나 하는 걸 노예들에게는 공포심을 심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전사들을 훈련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으로 길러진 사람이 바로 레오니다스 왕인 겁니다. 레오니다스는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때 앞장서서 나가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 전체의 운명이 달린 전투 앞에 이 레오니다스가 던져진 것이죠. 자, 그리고 레오니다스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페르시아와 맞대결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겠죠. 그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아폴론 신전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꼭 아폴론 신전을 찾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게 뭐 앞으로 이 일을 물어보는 건가요? 아폴로는 태양의 신, 이성의 신인데 사실 태양의 신이란 이미지가 그런 거잖아요. 어둠을 밝혀준다. 근데 우리가 미래의 일이나 과거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모를 땐 어둠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무지의 어둠을 밝혀주는 태양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아폴론이 예언의 신이기도 해요. 그리스 사회에서는 급박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아폴론 신전을 찾았다고 합니다. 무녀한테 무녀 맞나?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지원 씨가 말한 것처럼 거기에는 그 아폴론 신전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 여사제를 피티아라고 부릅니다. 예. 뭔가 좀 음산하네요. 예, 앉아 있는 저게 발이 3개에 달린 소입니다. 세발소 뒤에 앉아 있고 밑에서 어떤 연기가 나오죠. 네. 예. 그 연기는 사실 황산가스였어요. 그렇죠. 저런 황산가스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쪽 지대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저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탁을 찾으러 갔던 사람들도 한참 기다려야 됐대요. 근데 저걸 마시면 저 여사제가 환각 상태에 빠지고 막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린대요. 사람들이 저것이 바로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옆에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그것이 무슨 뜻이다라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그런 걸 이렇게 해석으로 내주면 이 사람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였대요. 우리나라로 지금 점집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점집이 피티아 여사제가 아폴론의 신탁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대군과의 결전을 앞둔 레오니다스가 바로 이 아폴론 신전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레오니다스가 들은 말이 있는데 당시 이 예언을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에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광활한 스파르타의 주민들이여, 너희들의 운명을 들어라. 너희들의 크고 영광스러운 도성이 페르세우스 자손들의 손에 파괴되든지, 아니면 온 라케다이몬 땅이 헤라클레스의 후손인 자기 왕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리라. 그는 제우스처럼 강력하나니 단언하건대 그는 멈추지 않으리라. 둘 중 어느 한쪽이 갈기 찢기기 전에는. 말려도 넌 할 거다 이 얘기 아니야? 아니, 싸우면 넌 죽을 거다 아니에요? 페르세우스 자손들의 손에 파괴되든지. 페르세우스의 자손, 이게 누굴까요? 바로 그 페르세스의 자손이 페르시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페르세우스 자손들의 손에, 이거는 페르시아인들을 말하고 여기서 크세르크세스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온 라케다이몬 땅이 헤라클레스의 후손인 자기 왕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리라. 라케다이몬은 스파르탄 도시 이름이라고 그런다면 라케다이몬은 지방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땅이 헤라클레스의 후손. 이건 누굴 스파르타. 말할까요? 스파르타인 특히 레오니다스인 거예요. 레오니다스 후손인 자기 왕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리라. 레오니다스가 이 전쟁에서 죽는다는 얘기겠죠. 레오니다스, 네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투에 안 나가면 넌 살지 몰라도 스파르타는 정복될 것이다. 근데 네가 나가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듣고 레오니다스는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왔는지 짐작이 됐겠죠.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니다스는 나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내가 나가서 이 스파르타, 그리고 나가서 이 그리스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